안녕하세요, 용민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기쁩니다. 자, 오늘은 커핑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커핑을 왜 하고, 커핑폼이 왜 있고, 어떻게 커핑폼을 해석하는지, 그리고 커핑폼이라는 걸 왜 작성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커핑하는 그런 시간적 흐름에 따른 과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커핑이라는 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되고, 커피를 추출하는 데 근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를 어떻게 내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리라고도 하는데, 센서리 맛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준 잡아주는 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커피를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커핑폼을 봄으로써 이 커피가 어떤 커피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일련 과정이 커핑이라고 보시면 돼요. 센서리를 위한 평가? 평가가 맞겠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핑폼 준비했고요. 유럽을 갔다 왔어요. 파리와 코펜하겐에서 좀 유명한 로스터리 카페들 혹은 로스터리에 있는 원두들을 공수해 왔습니다. 총 8가지 정도 구매해온 원두를 가지고 커핑을 해볼 거예요. 저희 원두까지 해서 총 9종을 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은 이제 커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 커핑이라는 게 제일 먼저 되면 커피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 도움이 돼요. 근데 추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은 분들은 나름대로 내가 집에서 커피를 내려보고 추출 변수를 통제하고 싶은데, 그 추출 변수를 통제하기 앞서 꼭 이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맛을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나만의 커피 센서리 기준이 모호하신 분들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정답을 알려주고 이 맛은 좋다 나쁘다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커피 맛이 뜨거울 때부터 식을 때까지 달라지는 걸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커핑폼이에요. 이제 SCA에서 나온 커핑폼이고요. 커핑폼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다른 협회에서 만든 그런 커핑폼들도 있는데, 얘는 SCA에서 나온 커핑폼이고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핑폼입니다. 저는 이 커핑폼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간 흐름에 따른 맛의 향에 따른 그런 평가를 좀 잘 나눠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샘플 넘버가 있어요. 샘플 넘버가 이제 컵 번호예요. 1번 컵, 1번 원두인 거죠. 지금 오늘은 컵을 2개만 깔았는데, 이게 2개만 깔 건데 우리는 5개를 깔아야 돼요. 5개를 까는 이유는 균일성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 맛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확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커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커핑을 왜 할 것 같아요? 추출에 의한 변수를 제거하고 원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는 커핑을 하는 방법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추출 변수를 제거하고 하는 방법인 거죠. 커피의 맛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커피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커핑이에요. 이 커피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스페셜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건데, 쉽게 생각하면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결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커핑이에요. 그래서 맛을 보고 이 커피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피에 결점이 있는가 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페셜티 커피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해요? 커핑 점수가 88점 이상의 80점 이상. 80점 이상의 여러 가지 그 협회에서 마련한 기준들을 통과한 커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일 것 같아요? 결점도의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표면상으로 보이는 정량적인 그런 기준들도 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맛이지 않을까요? 맛있는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결점이 없는 원두가 스페셜티 커피예요. 그 다음에 맛이 뛰어난 거, 얼마나 뛰어난가. 일단 디펙트가 없어야 80점이 넘어요. 디펙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80점을 줘요. 그리고 그 이상 더 뛰어난 점수를 따려면 그 다음이 맛있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향, 뛰어난 엑시디티, 뛰어난 바디, 밸런스, 이런 것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80점 이상의 점수, 88점, 95점, 93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디펙트가 하나라도 있다, 그럼 80점을 넘길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커핑 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5개를 컵을 보는 이유는 5개가 일치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5개의 맛 중에 안 좋은 게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유니포미티, 클린 컵, 스위니스, 프로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엑시디티, 바디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요. 100점 만점에 각각의 점수들이 10점씩인 거예요. 이것들 따로따로 점수를 줬을 때 8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스페셜티 커피인데 결점이 없어야 80점을 무조건 넘을 수가 있어요. 결점이 있는데 맛있다는 좀 넌센스이기도 하고, 근데 결점이 있는데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점이요? 아스팔트, 메디슨, 약 냄새가 난다거나 뭐 루버, 고무 맛, 고무, 스모크, 너무 탔네, 탄내. 그런 것들이 나면 결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디펙트와 테인트가 있어요. 오른쪽 맨 아래에 보면은 디펙트 써져 있고 테인트 2점, 폴트가 4점이잖아요. 테인트는 못 마실 정도는 아니다. 근데 예, 디펙트예요. 폴트는 아예 탈락. 이거는 마시면 안 되는 커피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면 탈락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멘테이션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발효된 거. 뭐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초고추장, 춘장, 된장. 그거 먹어도 되는 애예요? 안 되는 애예요? 되죠. 되죠. 그러면 걔는 디펙트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좋냐 나쁘냐의 차이인 거지, 디펙트 정도가 되려면 곰팡이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콩에서 곰팡이 그리고 물 썩은 내 이 정도가 나야 디펙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 디펙트라고 골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커핑할 때도 큐레이터 같은 거 공부할 때도 내가 커핑을 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나한테 의뢰를 했어. 내가 그 농장에 커피를 평가를 했어. 커핑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보냈어. 근데 이게 과발효인데 너무 과한 퍼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디펙트를 점수를 줬어. 그럼 그 커피는, 그 농작물은 스페셜티 커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 고생해서 만든 그 농장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줘야 되는 게 디펙트예요. 우리가 먹었을 때 맛이 없다 단순히 그걸 디펙트라고 쉽게 주면 안 돼요. 정말 명확하게 이거는 마시면 안 되는 거다 라는 정도가 돼야 디펙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있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노트들에 말할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폴트의 느낌이 나나 못 마실 정도는 아니다. 애매하다. 약간은 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고추장 느낌이 좀 날 수 있죠. 근데 고추장은 테인트로 줄 수 없어요. 고추장 그런 정도의 발효의 느낌은 고추장 정도로 줄 수가 없어요. 곰팡이인데 곰팡이가 잘 못 느낄 것 같아. 진짜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낄 정도일 것 같아. 정도면 테인트를 주는 거예요. 애매한데 난 분명히 디펙트를 느꼈어. 못 느낄 수도 있을 정도야 어떤 사람은. 그러면 테인트를 줄 수 있어. 근데 폴트는 먹자마자 야 이거 절대 먹지 마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래서 5컵을 보는 이유도 그거예요. 원래는 한 배치 200g을 로스팅해서 거기서 5컵을 까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만큼, 이 포드에서 이만큼, 저 포드에서 이만큼을 가져와서 걔네를 로스팅해서 걔네를 나눠서 커핑을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이유에서 커핑을 하는 겁니다. 결점이 없는 커피라면 보통은 8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점이 하나라도 있다? 절대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 못 넘어요. 그러면은 커머셜한 커피들도 결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할 수 있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커머셜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결점이 있는 커피들이에요. 내가 마신 게 운 좋게 결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컵들에는 종종 디펙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맛이 뛰어나도 절대 스페셜티 커피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맛이나 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두들이 섞여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신경 쓰지 않은 커피이고, 수확됐을 때 그 원두가, 생두가 엄청 뛰어난 품종이나 뛰어난 맛이나 향을 발현할 가능성이 되게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스페셜티 커피가 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이제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로 볼게요. 샘플하고 샵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두 이름이나 원두 넘버링을 쓰는 거예요. 원두 이름을 쓰는 것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냥 숫자로만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왜냐면 이름이나 농장에서 오는 선입견 자체가 무섭거든요. 뭔가 유명한 농장이면 더 맛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처음 보거나 별로일 것 같은 국가나 지역이면 맛이 없을 것 같고, 그런 걸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숫자로만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아예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로스트라고 되어 있고 레벨 써져 있잖아요. 얘는 이제 로스팅이 어느 정도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면 좀 다크한지 라이트한지 위에 체크를 할수록 라이트한 거고 아래 어두운 색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로스팅 된 거에 대한 그런 컬러를 체크하는 겁니다. 얘는 갈아졌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프레그런스, 아로마,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엑시디티, 바디, 유니포미티, 밸런스, 클린컵, 스윗니스, 오버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맛을 보는 걸 저는 추천해요. 한 번에 하나만 맛을 봐야 명확하게 좀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한 입 먹고 전체적인 걸 다 느낀 다음에 떠올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 딱 프레그런스 아로마면 프레그런스 아로마만 보고 맛을 보거나 향을 맡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설명드릴게요. 프레그런스 아로마 있잖아요. 프레그런스는 뭐일 것 같아요? 분쇄된 향. 아로마는? 아로마가 향. 그러니까 프레그런스도 향이에요. 아로마도 향이에요. 아로마는 이제 물을 탔을 때, 물을 맞아. 탔을 때, 맞아요. 맞아. 프레그런스는 분쇄했을 때, 말랐을 때 마른 향이에요. 분쇄한 향이 프레그런스고 아로마는 물을 부은 다음에 맡는 게 아로마예요. 정확해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목에는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프레그런스, 딱 우리가 원두를 갈아서 컵을 놔두잖아요. 그럼 이제 향을 맡는데 향을 맡았을 때 지금 6부터 10까지잖아요. 네. 근데 1도 있어요.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가 점수예요. 옆에 보면은 오른쪽 메뉴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6점이 굿, 7점은 very good, 8점은 excellent, 9점은 outstanding. 그러니까 9점이 넘어가면 이거는 약간 내 인생에 다시 맛볼 수 있을까 일 정도 커피인 거예요. 6점은 나쁘지 않아. 굿, 좋아. 절대 6점이 나쁜 점수가 아니에요. 근데 6점 이하 점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6점 이하는 디펙트이기 때문에? 아니죠. 6점 이하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스페셜티 커피를 평가하기 위한 표잖아요. 네. 스페셜티 커피는 6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6점 이하는 써놓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6점 이하의 점수를 줘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부터 10점까지 돼 있잖아요. 얘는 맨 마지막에 점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 보면 드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퀄티티 써져 있고 미안해요. 퀄리티라고 써져 있네요. 뒤에는 크러스트라고 써져 있죠. 드라이는 분쇄했을 때 향이에요. 분쇄해서 향을 맡고 향의 강도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표에는, 채점표에는 강도가 강할수록 드라이라는 글자 가까이 체크를 하면 돼요. 강도가 약하면 그 중에 아래로 체크하면 되고, 그럼 중간쯤을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평균 점수라고 보면 되는데 중간점을 8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가 8점. 네, 그러니까 6에서 10점인데 이 정도의 향의 강도는 8점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를 8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 퀄리티라고 써져 있고 밑줄이 2개 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위에 거에는 이 드라이에서 느껴진 컵노트, 대표적인 컵노트를 쓰는 거예요. 내가 향을 맡았는데 베리 계열이다. 그럼 베리라고 써도 되고 제일 강해 로즈라고 써도 되고.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써도 돼요. 로즈면은 플라워잖아요. 플라워리라고 써도 돼요. 아니면 프루트. 그 다음에 똑같이 오른쪽에 보면은 크러스트인데 우리가 뜨거운 물을 붓고 4분 있다 이렇게 컵을 깬다고 하잖아요. 그걸 크러스트 한다고 하는데 그 깼을 때 향의 강도를 적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부은 다음에 향을 맡아서 해도 돼요. 근데 가장 좀 정확하게 아로마를 맡으려면 컵을 깰 때예요. 근데 컵을 깨는 건 한 명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부었을 때부터 향을 계속 맡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크러스트 할 때 똑같이 향의 강도 쓰고 그 가운데 밑줄 2개 중에 아래에다가 그 대표적인 향의 카테고리를 쓰면 돼요. 이 2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라인딩 했을 때의 향과 아로마의 향이 다를 수 있어요. 젖었을 때, 말랐을 때 어떤 향이 대표적으로 나는지를 여기다 평가합니다. 아래 보면 노츠라고 써져 있어요. 노츠는 컵노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커피의 특징을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레그런스 때는 무슨 향이 났는데 아로마 때는 무슨 향이 났다. 이게 긍정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아니면 프레그런스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메모로 해도 되고 영어로 쓰든 한국어로 쓰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라이 때, 그러니까 프레그런스 때 향의 강도와 컵노트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점수를 또 매기는 거예요. 바로. 강도가 강하다고 무조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어요. 연결은 되죠. 좋은 향이 강하게 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안 좋은 향이 강하게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은 향이 얼마 정도의 강도로 느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강도를 먼저 체크하고 이 커피에서 나는 컵노트를, 대표적인 컵노트를 카테고리를 쓰는 거죠. 근데 이 2개가 조화롭게 발현이 되느냐, 점수에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 커피가 8점을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으로 보면 돼요. 8점 이하로 점수를 주면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면 돼요.
모든 10개 항목이라고 했잖아요. 다 8점씩 주면 80점이잖아요. 그래서 8점을 기준으로 내가 이 커피가 스페셜하다? 그러면 8점 이상 주면 돼요. 얼마만큼 스페셜하냐를 판단해서 뭐 9점도 주기도 하고 8.75, 그러니까 0.25씩 점수를 줘요. 0.25의 차이를 주는 거예요. 8점, 8.25, 8.5, 8.75, 9점, 9.25, 9.5, 9.75, 10점인데 10점은 사실상 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한 커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프레그런스 할 때는 점수를 주겠죠. 8점을 줬으면 8점, 8.25를 주면 8.25. 그렇게 준 이유에 대해서 아래 노트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아로마, 크러스트 한 다음에 아로마 때 점수를 또 주는 거예요. 프레그런스와 아로마를 맡은 다음에 아로마까지 맡으면 프레그런스 할 때 만약에 내가 너무 좋아서 8.5를 줬어. 8.5를 줬는데 아로마 때 8.5의 감동이 없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아로마랑 프레그런스, 당연히 프레그런스 때 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로마 때 아로마는 아로마로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봐서 평가를 해서 복합적으로 점수를 맨 마지막에 주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8.5를 줬어요, 프레그런스 때. 근데 아로마가 좀 별로야. 그래서 이거는 좀 깎아야겠다. 8.0을 주자. 혹은 7.75를 주자 하고 체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8.5에서 8.0으로 화살표를 쳐줘요. 체크를 한 다음에. 왜 그러냐면 프레그런스 때는 이 점수였는데 아로마 때는 점수가 깎였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로마가 더 좋았으면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더 줄 수도 있죠. 아니면 둘 다 비슷하게 좋았으면 그냥 그대로 고정인 거고. 그래서 이 점수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커피가 어떻게 향이나 맛이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좀 쉬워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스코어링 하는 거를. 자, 그럼 플레이버로 한번 넘어갈게요. 플레이버는 뭐예요? 풍미라고 번역되긴 하는데 풍미라고 번역되긴 한다. 풍미라고 번역되지만 컵노트를 보통 플레이버라고 많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컵노트를 느껴요? 커피를 마셨을 때 마셨을 때 뭐가 컵노트를 느끼게 해주죠? 후각, 후각, 향이에요. 그렇죠? 컵노트 향만 있어요? 맛도 있죠. 근데 맛은 뭐예요? 혀에서 느끼는 거고, 향은 코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두 개를 복합적으로. 그쵸. 플레이버는 맛 플러스 향이에요. 맛과 향. 딸기 맛이라는 거 존재해요? 네. 존재해요? 우리 혀에서 느끼는 맛은 뭐가 있어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감칠맛. 네. 이렇게 5가지 맛을 우리가 맛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딸기 맛은 뭐예요? 딸기 향? 딸기 향 플러스 딸기에서 나오는 신맛, 단맛, 짠맛, 우마미 이런 것들이 종합됐을 때, 컴비네이션 됐을 때 우리가 딸기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딸기 맛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존재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딸기 향 플러스 맛인 거예요. 맛과 향이 합쳐서 딸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플레이버는 맛 플러스 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컵노트는 플레이버예요. 플레이버에서 또 점수를 주겠죠. 커피를 마셔보겠죠. 마셔보고 커피 와서 마시고 이게 무슨 플레이버다 라고 아래 컵노트에다 적어요. 근데 이것도 자, 우리가 커핑을 하면 보통 물을 붓기 전부터, 그러니까 물을 부은 순간부터 저 같은 경우는 한 40분까지도 봐요. 40분에서 50분까지도 완전 식을 때까지 보는데, 식으면서 커피 맛이 계속 변해요. 우러나오는 정도도 다르고 맛이나 성분들조차도 계속 변화해요.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평가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좀 뜨거울 때 맛볼 거 아니에요? 뜨거울 때 맛봤을 때 점수를 줘요. 어떤 노트가 나오는지 보고 써주고, 뜨거울 때 핫이라고 쓰고, 여기다 무슨 노트를 적어주고 아래 노트 칸에다가 플레이버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8.25였어. 맛있네? 8.25. 그러고 그때가 한 8분에서 9분 정도, 10분 이내 됐을 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15분 정도 됐을 때 또 맛을 봐요. 조금 식었는데 훨씬 맛이 더 올라오네? 뛰어난데? 8.75를 줘. 그럼 옆에다가 8.25를 지우는 게 아니라 8.75에다 또 체크를 해서 화살표를 또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정도 했는데 와, 더 맛있네? 8.75. 그러고 한 30분 이상이 됐어요. 거의 다 완전히 식었어. 그때 맛을 봤는데 조금 안 좋은 게 올라오네? 약간 쓴맛이나 좀 텍스처가 좀 텁텁하면서 플레이버가 많이 죽네? 라고 생각이 들면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너무 좋았지만 마지막에 좀 이 정도 점수의 플레이버는 아닌 것 같다 내가 생각이 들면 또 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8.5로 깎고 나서 화살표를 다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식으면서 점수가 이렇게 변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점수를 그렇게 주면 돼요. 그냥 플레이버도 그렇게 주고 아래다가 그런 설명들을 나만 알면 안 돼.
그래서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최대한 다 적을 수 있는 게 좋아요. 향과 어떻게 식으면서 어떻게 됐다, 마지막에 이렇게 준 이유, 점수를 이래이래해서 좀 낮췄다, 아니면 뭐가 아쉬움, 아니면 뭐가 뛰어남 해서 그렇게 최대한 다 적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애프터 테이스트 아래 있죠? 애프터 테이스트는 뭐예요? 향의 잔여감이에요. 다 삼키고 나서 커피 향이 입안에 얼마만큼 남느냐, 그게 애프터 테이스트예요. 물론 텍스처도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좋은 텍스처가 계속 나면 안 좋은 애프터 테이스트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은 다 삼키고 나서 계속 모락모락 향이 얼마만큼 올라오느냐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만큼 좋느냐, 좋은가에 대한 평가예요. 이것도 물론 따뜻할 때, 중간, 식었을 때 평가를 다 해주는 게 좋아요.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다고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그냥 같은 점수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칸 뭐 있죠? 엑시디티, 뭐죠? 산미죠. 우리가 평가하는 유기산은 총 4가지예요. 사과산, 인산, 초산, 한국어로 하면 구연산, 시트릭, 시트릭 말릭, 아세트, 아세트산, 초산이 아세트산. 그 다음에 인산은 찾아보세요. 그렇게 4가지 산을 보통 하는데, 산 보면 산이 또 재밌어요. 산에는 뭐가 있죠? 인텐시티가 있죠. 강도가 있어요. 산의 강도. 산미가 좋은 커피는 강도가 강한 커피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딱 맛보고 강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산미가 강하다, 중간이다, 약하다를 체크를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금 말한 유기산 4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기산 3가지에 무기산 하나인데, 산미의 4가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과일의 산미인지 어떤 음식의 산미인지를 적어줘도 되고,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이게 시트릭산인지 말릭산인지 뭐 초산인지 인산인지를 써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걸 구분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트레이닝 받지 않으면 절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구분하기 진짜 어려워요. 저처럼 트레이닝 된 사람이랑 안 된 분은 같이 하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맛을 봐서 습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이제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죠. 엑시디티는 강도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강도가 강한데 맛을 해치는 것, 즉 밸런스를 깨는 정도의 강도의 산미다? 그럼 점수를 낮게 줘도 돼요. 반대로 되게 로우한 인텐시티인데 굉장히 좀 감칠맛이나 이런 커피의 밸런스를 향상시킨다? 그건 좋은 점수를 줘도 돼요. 플러스 어느 정도의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산미인가를 평가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시트릭 느껴지는데 말릭도 느껴져요. 시트릭 느껴지는데 시트릭이 너무 훌륭해. 그거랑 시트릭과 말릭도 느껴지는데 훌륭해. 복합적인 애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한 가지만 단일한 산미가 느껴지느냐, 2가지냐, 3가지냐, 4가지냐에 따라 좋은 커피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와, 산미가 3가지가 느껴지네? 이 커피는 비싸겠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바디는 뭐예요? 맛의 무게랑 모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네, 바디는 보통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많이 표현을 해요. 밀크, 크림, 오일. 오일이 제일 무겁고, 크림이 또 그 다음 무겁고, 우유는 조금 무겁고. 그럼 이제 티라이크라든지 주시 같은 거는 바디를 표현하는 단어는 아닌 건가요? 그쵸, 아니죠. 그럼 향을 플레이버로 표현하는. 그쵸. 네. 근데 티라이크는 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티의 느낌이 난다. 이게 블랙티다, 과일티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디를 표현할 때 뭐 티라이크다 그러면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조금 가볍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네. 밸런스가 왜 맨 마지막에 있냐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 입 먹고 플레이버 어떤지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입 먹고 애프터 테이스트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한 번에 한 입 먹고 플레이버, 애프터 테이스트, 엑시디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평가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한 번에 한 항목만 평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에 항목들을 평가를 다 내렸잖아요. 그걸 종합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앞에 있는 항목들을 평균을 내면 된다, 점수를. 그건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엑시디티가 너무나 뛰어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시너지를 내면 더 높은 점수를 줘도 되는 거예요, 밸런스에서. 뛰어난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맛들을 다 죽인다. 그러면 밸런스에서 더 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이 맛들이 얼마만큼 시너지를 내느냐이지 평균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데 유니포미티는 뭐예요? 통일성, 일치성.
일치성은 5개의 컵을 이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패스 or fail. 5개 중에 그 유니포인트가 깨진 컵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하나가 깨지면 2점이 까지는 거예요. 2개 까지면 4점이 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커요, 점수.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옆에 보면 클린컵 있잖아요. 얘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맛이 이 커피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하는 단초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그런 예인데, 근데 보면은 유니포미티가 만약에 깨져요. 그러면은 그 컵은 클린컵도 깨질 거야. 아니요. 하나가 5개가 다 비슷하게 똑같은 맛을 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너무 맛없거나 너무 별로여도 유니포미티가 깨지지만 진짜 하나가 너무 맛있어도 깨지는 거예요. 그거를 점수를 잘 계산해요. 너무 하나가 뛰어나도 걔는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클린컵은 그런 경우에는 5개의 컵이 다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따로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유니포미티가 깨지면 안 좋아서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클린컵도 같이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래 보면 스윗니스 있잖아요. 스윗니스는 뭐예요? 단맛이잖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커핑을 그렇게 많이 해왔지만 스윗니스가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커피에서 단맛이 아예 없기는 쉽지 않아요. 뭐 맨쌀만 씹어 먹어도 녹말 때문에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 커피랑 똑같아요. 커피에서 일말의 단맛이 있어도 스윗니스를 보통 깨지 않아요. 근데 디펙트가 너무 강해. 도 단맛은 대부분 존재해요. 근데 디펙트가 너무너무 강해서 그 어떤 맛도 느낄 수 없다? 그러면 깨도 되긴 해요. 스윗니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버롤은 뭐죠? 가산점? 비슷한 느낌이에요. 나의 주관적인 총평인 거예요. 커퍼의 총평. 이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내가 얘네들이 전부 점수를 줬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높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내가 오버롤에서 좀 깔 수도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낮네? 다시 맛봐도 더 높여줄 게 없어. 근데 나는 이 커피는 더 훌륭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오버롤에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총평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토탈하면 100점이 됐는데 아래 보면 테인트는 2점, 폴트는 4점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컵이 깨졌는지, 몇 개의 컵이 깨졌는지 쓰고 그게 테인트인지 폴트인지 체크를 해서 옆에 점수를 까고 위에 토탈 스코어에서 뺀 다음에 파이널 스코어에다가 체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커피가 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